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다. 오늘 이 일정을 이근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많이 와봤어요? PD가 뭐 하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주로 문학이나 뭐, 그걸 자기 생각을 넓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공감을 일으킬 건가? 어떤 사상이나 관심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려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봐도. 근데 우리 때는 PD가 되는 길이 이 공중파라 그러지. 농부분들 진짜 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근데 그게 나의 생각과 뜻과 내가 지향점하고 맞아야 되잖아, 그지? 제이드 스모건 제이가든. 못 가봤지? 거기 어딘지는 대충 알지? 네.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니까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예인들이랑은 얼마나 마주치게 되나요? 많죠. 그 최수지. 근데 이 친구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일 거예요. 나는 별로 그렇게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성수서고 막 그러지. 그러면 이제 왼쪽이 창 있지. 거기에 있는 그림으로 올라가 풀수록. 이게 뭐 이렇게 크게 조금 배우면 요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한테 맞게끔 잘 만들으니까 너는 늦둥이라서 사랑 많이 받았겠다. 오늘은 보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나중에 그지? 그건 좀 그렇겠다. 아니더라. 사람 마음과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죠? 예전엔 누구였어? 이근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선배인데 뭐 나이는 안 밝히겠습니다. 너무 이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요즘 분들은 워낙 똑똑해서 기자가 뭘 하는 거다라는 건 대충 알겠지만은 기자는 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입사한 다음에 나눠지는 건지 궁금해요.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아예 통합돼서 뭐 스포츠를 해서 다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기자를 따로 뽑고 일반 기자를 뽑아서 일반 기자는 이제 뭐 정치, 사회, 뭐 경제, 문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재난과학도 있고. 요즘 기자가 그게 과연 영화에서만의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목숨까지 물론 여러 가지 협박인데 특히 이 조직폭력배 취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실제 어떻게 이 기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협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씩 성과급이라고 하죠. 일 많이 한 사람 좀 더 주고 KBS라든지 다른 언론사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 약간 메이저니 마이너니 하는데 이건 뭐 마이너가 우습다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 규모라든지 그런 거 보는데 월급은 그냥 적지 않게 오는 편입니다. 계획이 그때는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힘들게 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하는 건 아니고 관점도 바뀌곤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신문하고 방송이 경계가 흐려지잖아요. 지금 이제 전자페이퍼가 된 거죠. 홈페이지들하고 보면 요즘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자체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자들이 예전에는 방송용 뭐 리포트라든지 방송용 기사, 아나운서가 읽을 그 인터넷에 실린 좀 더 자세하고 사람들 후민력 있는 정보량도 풍부한 그런 기사까지 봤어요. 노하우를 갖춘 게 아니고 본인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민환 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바빠요. 제가 좀 바쁘지만 않으면은 목요일도 찾아뵙고 그러고 싶은데
그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아무튼 있는 힘껏 그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됐습니다. 제가 KBS의 채용 절차 직접 볼 것 같아요. 그 사람 한 분씩 얘기구나. 일정표 맞았죠? 일정표? 네. 후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전에는 재무국장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성장 동료 실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전에는 KBS, MBC, SBS 정도만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채널이 뭐 엄청 많죠? 정도가 채용을 하는데 그중에 반반씩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신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본부라고 만들었고 저는 그 중에서 성장 동력,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쪽을 만들었는데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신사업 기획부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6개가 있는데 그걸 저희 부서에 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회도 받으셨죠? 같이? 첫 장을 보시게 되면 한민족 방송이라고 그래갖고 라디오 방송을 이 중국까지 아프리카에서도 원양어선에 있는 어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단파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한 200억 정도 받았어요. 지금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그래서 KBS가 여러 가지 공정성이 뭐 어떻다 뭐 정부에 너무 충실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KBS가 신뢰도나 영향력은 뭐 지금 10년째 계속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분야를 걸어서 세계 속으로 다큐멘터리 3위. 대표적으로 뭐 KBS 9시 뉴스 다 아실 거고. 다 망가지더라도 방송을 나가야 되죠. 그런 기간 방송은 이렇게 나 혼자 나가고 불철주야 24시간. 기자가 35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루 24시간 취재한 거를 여기서 실제로 방송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계시는 공간은 저희가 이제 9시에 메인 뉴스 아시죠? 빠바바바밤 하는 뉴스. 그리고 그 전에 남북의 창이라고 시사 프로그램 있어요. 이 프로그램 녹화 먼저 들어가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비춰지는 거고 우리 저 카메라 앞에 붙어있는 검정색 기계는 프롬프터하고 우리 저 뒤쪽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서는 날씨 찍고 있어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보실래요? 보면서 하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뉴스 하시는 분들도 다 이 원고대로 화면 보이시나요 혹시? 네, 회색이죠? 이게 기상캐스터 파란색 옷 입은 거 보신 분 있어요? 딱딱딱 짙게 나오죠? 네, 여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다 왔나? 지금 아저씨가 강릉방송국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그다음에 작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나오고 좀 해주십시오.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물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아침마당 들어봤죠? 6시 나면 들어봤죠? 세상은 넓다. TV 내용만 신고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의도와 컨셉트가 있어야지 그 프로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6시 내고요. 예를 들면 아침마당은 주로 주 시청층이 아줌마들, 조선을 공부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 이제 컨셉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아침마당 출근하면은 작가랑 PD가 여성 잡지나 스포츠 조선 뭐 북도 있고 장고도 있고 맨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이 마을의 이장들 노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팀에 가보면 다 의사야. 인체 전도도 있고 무슨 뭐 암이 어떻고 무슨 뭐 당뇨가 어떻고 생방송의 분위기가 어떻냐면 TV 주조에 PD 뭐 예를 들면 누구 MC들이 뭐 스태프들이 있는 거예요. 5시 58분 40초에 시작. 창원 방송 연결하면 창원 그림도 올라오고 춘천 그림도 올라오고 1분 전 하면 막 이렇게 인터폰으로 자 방송 1분 전 스태프 그러면은 쫙 하면 기차 소리 나면은 벌써 PD가 콜하는 거죠. 그 뭐라 그럴까? 작가가 이제 때와 시기와 시절에 따라서 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PD 하면서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하고 똑똑한 작가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때 박쥐라는 거 알죠, 반에. 박쥐가 이제 주로 이제 새우젓을 넣느라고 또 들어가면서 박쥐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박쥐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쫙 갔는데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걸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멘트예요. 세월이 많이 흐른 아주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먼 옛날에 박쥐라는 동물이 살았었노라.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만나서 한 대원이 하나 떨어져서 죽고 또 가다가 동상이 걸려서 다리를 자르고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상에 딱 갔어. 멘트가 하나도 없어. 그 말이 쫙 나가더니 마지막 멘트가 이런 거야. 저들이 그토록 오르고 싶어 했던 지구의 정점. 그러나 오르는 순간 저것은 더 이상 지구의 정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돌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PD나 아니면 방송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방송에서 제일 만들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프롤로그, 에필로그예요.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치로 5분간을 해야 됩니다. 진짜 밤을 새고 몇 번 하여간 편집을 외국에서 캠페인 시제를 그냥 이렇게 똑바로 가잖아요. 무렵에 직장에서 누구인데 전화를 걸었어. 야, 우리 오늘 술 한잔 할까? 이게 마지막 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편집을 하니까 이시하다. 그 제목 참 인상이 좋은데 안 쓸 때는 골목이 놀이터야.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농사, 형용사 있죠.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방송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일요 스페셜이나 작가를 모집할 때 그 팀에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6시 내 고향이라 그러면은 6시 내 고향 홈페이지 가면 6시 내 고향에서 작가를 모집합니다. 이제 누구 하면 따다닥 해서 이런 어떤 한 3년 정도의 훈련을 거쳐서 공채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다독을 많이 해야 돼서 내공을 쌓아야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최소한 한 2, 3주 정도 걸리겠죠. 템을 일단 정해놓고 가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KBS PD들은 이제 이론이 없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만들지만 일본의 NHK PD들이 그거 만들면 2년 걸려요. 내가 예전에 6시 내 고향을 촬영하려고 저 태백 신길이라는 데에 너와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나는 6시 내 고향을 촬영하러 갔는데 일본 NHK PD는 너와집을 한국의 문화 소개하는데 촬영을 왔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만 좀 뜨고 비만 안 오면 조명 맞추고 화이트 맞춰가지고 촬영하는데 일본 PD들은 무슨 태양의 조도를 보는 기계가 있어요. 딱 봐가지고 해가 쫙 나오면 딱 보면 딱 맞는 타이밍이 있어. 그러면 쫙 나가서 하다가 또 금방 해가 좀 그름에 가르면은 싹 들어가서 쉬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걸리니까 NHK의 실크로드 같은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을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자 우리 이렇게 봤다 그래서 달치구를 보여주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이득세 MBC 감독님한테